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조사 분석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치킨 많이 먹어보셨나요? 어떤 종류의 치킨을 좋아하십니까? 양념, 후라이드, 아니면 뼈 있는 치킨, 뼈 없는 치킨, 아니면 닭강정.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1년에 먹는 닭고기 양은 무려 15kg이라고 합니다. 13kg을 먹는 쇠고기보다 조금 많이 먹고 27kg을 먹는 돼지고기보다는 약 절반 수준으로 먹고 있네요. 횟수로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고 많이 먹는 치킨, 그런데 치킨을 먹으면서 이 치킨이 어느 나라에서 자란다고 만든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즐겨 찾고 많이 드시는 닭고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순살치킨, 너겟, 강정, 햄버거 패티, 편의점 도시락 반찬 등에 쓰이는 브라질 닭고기의 산업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닭고기 생산 현황, 닭고기 유통 현황, 닭고기 교육 동향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라질의 닭고기 산업이 전 세계 닭고기 산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볼까요? 2019년 브라질의 닭 사육 마리수는 14억 6,656만 마리로 전 세계 사육 마리수의 4.8%를 차지합니다. 순위로는 중국, 인도네시아와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합니다. 그래프의 파란색 실선에서 보는 것처럼 브라질의 닭 사육 마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연평균 3%씩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량 측면에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브라질의 2020년 닭고기 생산량은 1388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13.8%를 차지합니다. 순위로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량은 96만 5천 톤 정도인데 이에 비하면 14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브라질 육개 산업은 직간접적으로 45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육개 산업 생산액이 국내 총 생산액의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닭고기 생산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4.3%씩 증가하면서 2020년에 1388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2019년 OECD 통계를 기준으로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우리나라는 19kg 수준인데 브라질은 40kg으로 2배 이상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브라질 국민의 엄청난 닭고기 사랑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닭은 전통적으로 주로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남부 지역은 옥수수와 콩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사료 원료 조달이 가능하여 사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파라나주는 전체 생산량의 3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옥수수 생산량 증가와 함께 닭고기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타 카타리나주는 14.8%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비중이 큽니다. 브라질은 전체 닭의 90% 이상이 계약을 통해 생산될 정도로 닭고기 생산 공정의 수직 통합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수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병아리 부화에서부터 사육, 처리, 가공 및 판매까지 일련의 공정이 수직으로 통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닭고기 기업은 양계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면서 사료와 물 급여량, 축사시설 관리 방법 등을 결정하고 농가는 철저한 관리와 엄격한 위생 기준을 통해 수입국의 위생 및 품질 요건에 맞는 표준화된 품질을 지닌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내 실용계 생산을 위한 원종계 품종은 크게 커브 반트리스, 아버진, 허바드 세 가지이며 각 품종의 점유율은 각각 66%, 29%와 2%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원종계는 물론 종계까지도 외국에서 수입했으나 최근에는 원종계를 수입하여 종계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커브 벤트리스사는 브라질 종계 시장의 약 70에서 75%를 차지하며 아버진사가 약 25%,
허바드사가 약 5%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육계 생산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 육계 생산비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 육계 생산비는 킬로그램당 840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육계 생산비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료비는 킬로그램당 603원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며 사료비의 70% 정도는 옥수수 사료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육계 생산비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비용에는 병아리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육계 생산비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육계 생산비는 킬로그램당 1217원이며 브라질은 843원으로 우리나라의 69.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닭고기와 비교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는 브라질이 우리나라의 85% 수준이고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비용은 44.5%에 불과합니다. 노동비의 경우에는 브라질이 우리나라의 71.3% 수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브라질 닭고기 유통 현황입니다. 브라질 닭고기 산업은 계열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어서 농가가 사육한 닭은 대부분 육계업체로 납품됩니다. 육계업체는 이를 가공하여 도매업체와 다양한 소매 채널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브라질 닭고기 소매 유통 채널은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할인점, 전통 식료품 소매점, 온라인과 편의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의 비중이 50.5%로 가장 크고 전통 식료품 소매점의 비중은 32.4% 수준입니다. 여기서 하이퍼마켓은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백화점의 형태가 결합한 대규모 소매 점포를 말하는데 기존의 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식료품, 일용 잡화에서부터 의류, 자동차 용품, 전자제품, 가구 등도 취급하는 대형 점포를 의미합니다. 브라질 닭고기 도매 가격은 국내산 도매 가격의 평균 46.6% 수준입니다.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브라질 닭고기 냉장 도매 가격은 2004년 킬로그램당 0.68달러에서 연평균 14.0%씩 상승하여 2011년에 역대 최고가인 1.6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는 연평균 5.7%씩 하락하여 2020년에는 킬로그램당 1.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인 브라질의 닭고기 교육 동향을 살펴볼까요? 앞서 닭고기 생산량에서는 브라질이 세계 3위였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브라질의 수출량 비중은 26.6%에 달하고 24.2%를 차지하는 미국을 포함하면 두 개 국가 수출량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세계 닭고기 수출량은 2019년에 1,554만 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1,464만 톤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습니다. 한편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브라질 닭고기 수출량은 2015년까지는 연평균 10.2%씩 크게 증가했지만 그 후로는 거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수출량은 전년보다 1.3% 감소한 39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브라질은 닭고기를 어느 나라로 많이 수출하고 있을까요? 기존 1위 수출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된 대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은 2015년부터 감소해 2020년에 2위를 기록했고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대중국 수출은 200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제1위의 수출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의 남색 실선으로 표시된 대한국 수출은 2006년 이후 14.2%씩 꾸준히 증가해 제7위의 수출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본과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은 정체, 남아공과 홍콩으로의 수출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닭고기 수출 단가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킬로그램당 1달러 이하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색 실선으로 표시된 대한국 수출 단가는 미국산이 주로 수입되던 시기인 2014년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는 브라질산 비중이 높아지고
사료용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세계 및 브라질과의 닭고기 교육 동향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2004년 32,000톤으로 가장 적은 수입량을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7만 톤이 수입되었습니다. 닭고기 수입은 수요 증가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 가축 질병 등으로 수입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4년에는 미국과 태국의 AI 발병으로 미국산과 아세안산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고 일부 수입량은 이웃산이 대체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우리가 살펴보는 브라질산이 수입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국내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당시까지 주요 수입국이었던 미국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에서 AI가 재발병하면서 미국산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대신 브라질산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는 브라질산과 태국산 수입 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고 2019년에는 국내 수입 수요 및 수입 업체 수가 증가하면서 수입이 또다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0년과 2020년, 즉 최근 10년 사이에 국가별 닭고기 수입량 비중을 비교해보면 그 변화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 비중은 51.7%에서 1.9%로 무려 49.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브라질산 비중은 32.2%에서 67.4%로 35.2%포인트 증가했고 아세안산 비중은 8.3%에서 19.9%로 11.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을 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냉동 닭다리 수입량은 12만 5천 톤으로 2015년 대비 37.6% 증가했고 냉동 닭날개 수입량은 6천 톤으로 82.3% 증가했습니다. 맨 왼쪽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냉동 닭다리는 브라질산 비중이 가장 크고 맨 오른쪽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냉동 닭날개는 이웃산이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닭고기를 수출하는 업체 수와 우리나라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수입하는 업체 수는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모두 증가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수입하는 업체는 2018년 97개에서 2019년 118개로 21개 업체가 추가되었고 브라질에서 닭고기를 수출하는 업체는 같은 기간 11개에서 16개로 5개 업체가 추가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 업체보다 국내 닭고기 수입 업체 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서 닭고기를 수출하는 업체는 앞서 본 대로 16개 업체이지만 3개 업체 수출량이 전체의 약 83%를 차지할 정도로 소수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로 닭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업체는 BRF-SA라는 업체로 약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 비중이 큰 업체는 세아라 엘리멘토스로 30.5%를 차지하는데 2018년보다 6.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네 번째로 위치하고 있는 오로라는 2017년 말 살모넬라균 검출 등 위생 문제로 국내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2019년 중순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수출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7.2%라는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닭고기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브라질 닭고기 생산비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비의 70% 이하인데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비가 브라질보다 높은 사료비와 가축비에 관한 원가 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닭고기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수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닭고기 수입량은 AI, ASF 등 국내외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수입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의 경우 16개 닭고기 수출 업체에서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수출량의 83%가량을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18개에 이를 정도로 수입 업체가 난립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시사점은 계열화 사업자와 농가 간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양계 산업의 계열화 수준은 92%로 높지만 최근 들어 기업과 농가 간 신뢰 문제가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축산 계열화 사업의 관리와 축산 농가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난 2020년 1월에 축산 계열화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과 같이 가격 등 계약 조건을 협의하면서 계열화 사업자와 농가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사점은 양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우리나라 양계 산업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여 처리 이외에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양계 사육시설 개발, 양계를 위한 물관리 및 지하수 보호, 닭 폐기물의 재활용, 수목식재 등 다양한 범위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열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에 더해서 무엇보다도 정부 관계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